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권 내에서 친박의 귀환? 왕의 귀환이 아니고 친박의 귀환이다. 뭐 좀 친박계들이 세진다는 얘기입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장관 하던 사람들 두 사람이 어제 이제 당으로 복귀하기도 했고요. 뭐 그 전에 당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던 윤상현 또 김재원 의원이 어제 이제 정무특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기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총선 출마를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이 이제 당연히 이 당으로 복귀하거나 이제 당에서 출마 준비를 할 거고, 예, 중요하게는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장관으로 데려다 썼다는 거는 그만큼 뭐 대통령이 이뻐하고 이른바 믿는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박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으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박근혜 정부의 권력 2인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쨌든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뭐 당연히 당으로 복귀할 거다, 뭐 이건 지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장파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윤상현, 김재원 두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의원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큰 이 친박계 핵심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들인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정무특보 직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무특보 직함을 빼고 나면 훨씬 더 그런 활동, 정치 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잠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 큰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무성 대표 역시 뭐 본인의 이해관계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그 당 내부에서 이 공천 룰과 관련한 이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측 사이에 이 힘겨루기, 내홍, 뭐 이른바 공천 전쟁으로까지 뭐 언급됐었던 지금 그런 상황은 이제 잠시 소강 상태인데, 네, 뭐 이 문제는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 룰이 확정이 돼야 이제 내년 총선 준비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천 룰 싸움은 지금 어쨌든 휴화산인 상태인데, 친박계에서는 어쨌든 화력이 점점 세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언론들이 친박계의 귀환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가 좀 떨떠름하겠네요. 뭐 떨떠름 하기는 할 건데 사실은 예상됐던 사안이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이걸 전혀 예상 못해서 지금 친박계의 화력이 예상 못했던 화력이 더해졌다, 이렇게 본다면 뭐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오판을 한 건데, 당연히 뭐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으로 복귀해서 이 친박계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미 예상은 했겠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미 지금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천 룰 싸움에서 어쨌든 공천 전쟁의 1라운드에서는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가 사실 압승을 거두고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 투표의 비율을 현행 지금 당원 당규대로 5대5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일 거냐, 뭐 이런 이제 수치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뭐 어쨌든 키는 좀 청와대 친박계가 쥐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만큼 힘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보여줬던 그 후퇴하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친박하고 정면으로 맞붙어서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은 비박계나 또는 소장파 의원들의 좀 지원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에 있었던 친박계 핵심들의 당 복귀, 그리고 윤상현, 김재원 두 의원의 정무특보직 사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이제 현재는 소강 상태인 물밑에 있는 이 공천 룰 싸움에서 친박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가겠다. 이런 좀 뭐랄까요? 그 큰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좀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은 세지만 친박계는 약하다. 그래 왔는데 조금 그 역관계가 어느 정도로 균형 또는 변화를 맞을지, 그건 것도 앞으로 여당 쪽을 보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겠어요. 근데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도 대통령은 센데 친박계는 별로 안 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터 국회의장 당내 경선, 또 전당대회,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원내대표 경선, 다 친박계가 밀렸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표로 드러나는 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표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박계가 훨씬 진영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 선거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치러야 하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상황이 가다 보면, 예. 사실은 공천룰 싸움 같은 이런 진짜 뭐랄까요, 말로 정치 생명 걸고 싸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친박계의 타격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수도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지금 국정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또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완전히 보조를 맞춰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천룰 싸움에서 김무성 대표가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여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친박계가 그러면 반드시 당원 당규상에 있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거 고집할 거냐? 저는 고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진하 사무총장을 공천룰 특별기구 위원장에 아마 친박계가 용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상황 관리를 친박계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5대5 부분도 친박계가 굳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운다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공천룰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돼도 큰 가닥은 친박계가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네요. 그나저나 친일 선대의 친일 문제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문제에 관한 청와대와 아주 그냥 딱 이구동성, 한몸. 그래봐야 점수 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개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제 개각이 사실 그 KFX 사업 때문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꼬리 자르기 하면서 좀 물타기. 준비가 덜 된 개각이었던 것 같다. 예. 물타기 개각이었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육부 차관이 이제 8개월 만에 경질이 된 걸 두고 오늘 아마 이런저런 화제예요. 해석이 나온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지금 들리는 바로는 청와대 분위기는 황운여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계륵처럼 생각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꽤 강하다 그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예, 뭐 그러니까 국정화 가지고 올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황우여 벌써 발 빼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그 국정화 처음 막 불지피면서 이제 작년에 박 대통령이 이미 뭐 국무회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시했는데 지시한 지 1년이 넘도록 교육부에서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랴부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쪽에서 동뜨고 어쩌고 하면서 방미 앞두고 이제 공식화하는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실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분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상징적인 수장인 이 교육부 총리를 당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황우여 총리를 자를 수는 없고, 네. 그러니 경고 차원에서 차관을 전격 경질한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유탄 맞은 거군요. 실제 지금 근데 그 양반도 뭐 예. 그 교수할 때 뭐 국정화는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다라고 논문 쓰고 그래서 어정쩡하긴 했지. 아니 뭐 그런 뭐 행정자치부 장관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뭐 학자적 양심을 제대로 소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정보 부처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를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 사실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려면 안 들어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정부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뭐 그건 특별히 새로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모 저모 아무튼 여당의 친박계의 귀환 그거 좀 잘 보자 이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